어제요. 찜질방 딱딱한 침대에 누워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민자야. 너 진짜 이혼까지 했네. 70세세. 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웃긴데 하나도 안 웃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도 혹시 내 얘기 같다, 우리 엄마 얘기 같다, 그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들으시면요.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말 저 대신 같이 해주실지도 몰라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 얘기 쓸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저는요, 73, 이름은 한민자입니다. 작년 겨울 72 끝자락에 이혼을 했어요. 에이, 저 나이에 이혼을 왜 해? 그냥 참고 살지. 이 말 제가 평생 제 입으로 남들 보면서 하던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제가 했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평생 가정을 위해 일만 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거든요. 20살에 시골에서 상경했어요. 그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배 안 곪고 사는 거.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거든요. 초등학교도 밤만 다니다가 동생들 보느라 포기했어요. 그래서 도시 올라와서 식당 설거지부터 했죠. 손이 물에 불어 터질 정도로 그릇을 닦았어요. 그 식당에서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어요. 제 전 남편 최상철. 그때는 멀끔했어요. 와이셔츠에 넥타이, 평범한 회사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책임질 식구도 없다고 했어요. 민자 씨는 손이 참 부지런하네요. 사람이 성실한 게 제일이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가 제 성실함을 좋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23에 결혼했어요. 남편 월급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때 저한테는 꿈 같았어요.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이제 배고파서 참고 자는 일은 없겠구나. 진짜 그게 전부였어요.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첫 애 낳고 둘째 낳고 남편이 그랬어요. 당분간은 집에서 애들 봐. 돈은 내가 벌게. 당신은 집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그게 뿌듯했죠. 근데요, 그 말 뒤에 붙어 있던 꼬리가 문제였어요. 당신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몰라도 돼. 계약이니 연금이니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때는 편했어요. 어려운 말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 편함이 나중에 제 발목을 그렇게 세게 잡을 줄은 몰랐죠. 저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살림도 살림인데 돈이 늘 모자라더라고요. 학원비, 교복, 급식비, 교회 수련회비.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래서 밤에는 샐러드 공장에 나갔어요. 새벽까지 양파 까고 오이 썰고 새벽 5시에 들어와서 남편, 애들 아침 차리고 하루에 2~3시간 자고 살았어요.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애들이 반듯하게 크는 거야. 근데 돈 얘기는 나한테 맡겨. 당신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몸만 상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했는데요. 칭찬 반, 무시 반. 근데 저는 칭찬 쪽만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부분만.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식당, 공장, 학교 급식실, 아파트 청소.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유는 하나였죠. 가정을 위해서.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을 샀어요. 전세에서 자가로 올라가는 날 진짜 눈물이 났어요. 와, 나도 드디어 내 집 생겼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유자 최상철. 그래도 저는 뭐라 안 했어요.
남편이 있으니 우리 집이지. 내 집, 네 집이 어딨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언젠가부터 남편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대학 보내야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벌어놔서 뭐 했어? 애들 대학 졸업했으면 됐지. 이제 좀 나도 쓰고 살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나 오늘 골프 좀 쳤다. 남자들끼리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당신은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쉰다면서. 제가요? 그때도 새벽 청소하고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어요. 집에서 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남편 눈에는 밖에 나가서 월급 받는 사람만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서 살림하고 틈틈이 알바하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여보, 나도 국민연금 같은 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피식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에이, 당신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거야? 내 연금 있잖아. 내 퇴직금 있잖아. 내가 죽으면 유족연금도 나오고. 당신이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냥 밥이나 맛있게 해. 그때 괜히 위축돼서요. 그래, 내가 너무 앞서갔나? 이렇게 또 스스로를 눌렀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가 첫 번째 갈림길이었어요. 그래,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야 해. 이 말 한 번만 강하게 했어도 지금처럼 빈손으로 이혼하진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애들이 크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지방으로, 딸은 외국으로. 집에 남편이랑 저 둘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이었어요. 아이 있을 때는 싸울 틈도 없어요. 맨날 학원, 도시락, 행사. 바쁘니까. 근데 둘만 남으니까 말 한마디, 한숨 하나가 다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텔레비전 보다가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인생 편하게 살았어. 나는 평생 회사 스트레스에 치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알바 좀 하고 그래도 내 월급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하게 살았다고? 내가? 밤새 손이 떨리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쉽게도 하네. 내가 그 옆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이혼 생각까지는 안 갔어요. 제 머릿속엔 항상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내 나이에 이혼은 아니야. 근데 마지막 한 방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고혈압이랑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데 약값이 한 달에 8만 원이 나와요. 제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약값이 좀 부담돼. 알바를 줄여야 될 것 같아. 무릎이 자꾸 아파. 남편이 신문을 딱 내리더니 이러더라고요.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징징대. 당신이 젊을 때 돈을 벌었어야지. 이제 와서 내 돈 가지고 뭐라 그래?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내 돈? 그 집이 누구 덕에 굴러갔는데. 애들 밥은 누가 해먹였는데. 밤샘 청소, 시장 좌판,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썼는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려다가 꾹 참았어요. 근데 사람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게 울리길래 혹시 애들인가 하고 봤죠.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가 보였어요. 상철 형, 다음 주에도 그 골프장 가는 거죠? 지난번 술값은 쳐도 골프비는 알아서 좀 보내줘요. 밑에 카드 결제 문자가 줄줄이 떠 있었어요. 골프장 38만 원, 바 21만 원.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딱 끊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평생 이럴 사람이구나. 나를 동지로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약값 8만 원 때문에 무릎 아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골프장에서 38만 원을 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 50년을 이 사람 옆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 눈에 나는 뭐였을까?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부엌에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싱크대 옆에 놓인 설거지 거품이 보였어요. 어제 저녁 설거지 하다가 덜 닦아낸 거. 그 거품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이 설거지를 했구나. 평생 이 거품을 봤구나. 근데 이제 와서 내 돈이라고 하네. 내가 뭐였지? 이 집에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빵 터져서 웃는 거예요. 야, 한민자. 너 그 농담은 좀 촌스럽다. 농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떨리더라고요. 여보, 평생 가정을 위해 일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당신은 그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스스로를 위해 쓰고 싶어. 남편 얼굴이 싹 바뀌더니 눈이 가늘어졌어요. 야, 민자야. 너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내 나이가 몇인데. 70이 넘어 이혼? 길어야 한 달이야. 한 달만 지나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돌아온다. 그 말, 길어야 한 달이야. 그게 제 심장에 박혔어요. 그래, 그럼 한번 살아볼게. 당신 없이. 그 뒤로 일은 빨리 진행됐어요. 아들이랑 딸을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한다. 애들 표정이 딱 굳었어요. 엄마, 지금 몇 살인데요?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사세요. 어차피 둘이서만 사는데. 엄마, 나 여기 외국이라 솔직히 신경도 못 쓰는데 엄마까지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했다고? 그 말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래, 나도 남 얘기할 땐 그랬지. 저 나이에 그냥 참지. 근데 이제 보니 그 저 나이가 바로 제 나이더라고요. 엄마, 더는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평생 너희 위해 산 것도 맞아. 근데 이제라도 나 자신 위해 살고 싶어.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니 결국 이러더라고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희한테 경제적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그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막상 이혼한다고 하니까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엄마 마음대로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복지관 상담사 소개로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책상 위에 법전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50년이요. 변호사분이 잠깐 멈칫하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선생님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셨어요. 비록 남편 이름으로만 수입이 잡혔어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분할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에 그래, 내 세월이 완전히 증발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선생님. 남편분이 순순히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럼 조정 신청하고 안 되면 재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짧으면 석 달, 길면 6개월에서 1년도 걸려요.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현실이 와닿았어요. 아, 진짜 이혼하는구나. 진짜 혼자가 되는구나. 서류를 준비하고 조정을 하고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정확히 6개월이 걸렸어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남편이랑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렸어요. 남편은 가끔 이러더라고요. 민자야,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이게 뭐냐? 근데 저는 대답 안 했어요. 한번 끊어진 마음은 다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조정날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민자야, 진짜 이러고 싶냐? 마지막이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싫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조정실 안에 들어가니까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최상철 씨, 한민자 씨. 두 분 다 고령이신데 정말 이혼을 원하십니까?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서요. 나이 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50년을 참았어요. 50년을 내 이름 하나 없이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 찾고 싶어요. 조정위원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민자 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했어요.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한 이야기, 남편 이름으로만 집을 산 이야기, 연금 하나 없이 산 이야기, 약값 8만 원도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내 돈 가지고 뭐라 그래 들었던 이야기. 조정은 실패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으로 갔어요. 재판은 석 달 더 걸렸어요. 그 석 달 동안 저는 집을 알아봤어요. 복지관 상담사가 알려준 실버주택.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재판날 판사가 말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 모두 남은 삶을 위해 각자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5대5로 분할합니다. 연금 분할도 인정합니다. 판사 말 뒤로 제 귀에는 남편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길어야 한 달이야.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제 좋냐? 그 문자를 보고 나 이제 좀 좋은 것 같아.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받은 건 도장 하나, 종이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안에는 제 앞으로 된 통장 2개, 재산분할금 8천만 원, 연금 분할로 한 달 40만 원. 부자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건 제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이틀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계약하시러 오세요. 원룸 열쇠를 받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지관도 가깝고요. 여기 실버주택이라 어르신들 많으니까 외롭진 않으실 거예요.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70세 새 처음으로 집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 아무것도 없는 방.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민자야, 축하한다. 이제 진짜 혼자다. 처음엔 그 말이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혼자다.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중고로 샀어요. 전 집에서 가져온 건 옷가방 하나랑 사진 몇 장뿐이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고 뒤척이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무서워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참았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요. 혼자라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무섭긴 했지만요.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그 다음부턴 돈이 문제였어요. 은행 가서 물었어요. 이게 제 재산 전부라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예금 넣으시면 한 달 이자가 15만 원 조금 안 돼요. 연금까지 합치면 한 75만 원 정도 들어오시네요.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세 35, 관리비 7, 공과금 10, 휴대폰 3, 인터넷 3, 고정 지출 58, 들어오는 건 75, 75에서 58 빼면 17, 한 달에 17만 원으로 밥 먹고, 옷 사고, 약 사고, 버스 타고, 사람도 만나야 했다. 야, 민자야. 이건 아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평생 가정을 위해 일만 했지 내가 얼마에 살아야 하는지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었다는 걸. 복지관 전단지가 생각났어요. 어르신 일자리 상담. 일자리 알아보려고 왔어요. 연세가 70세시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이시네요. 공원 관리, 경로당 관리, 급식 도우미 이런 게 있어요. 급식 도우미요?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배식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월 30만 원 정도, 주 3회, 하루 3시간이에요. 30만 원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연금 60, 이자 15, 급식 도우미 30, 총 105. 105에서 58 빼면 47. 그래, 이 정도면 밥은 먹고 살겠네. 야, 민자야. 너 나름 계획적인 여자네. 이렇게 저를 웃기기도 했어요. 노래 동호회도 나가게 됐어요. 순자야, 얼굴이 확 펴졌네. 아니, 나는 민자인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노래 동호회 3번째 모임 날 끝나고 과자랑 귤을 먹고 있는데 40쯤 돼 보이는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노래 되게 좋았어요. 가사 하나하나 다 들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원봉사자였어요. 이름은 정수진. 아이고, 그냥 떨면서 부른 거예요. 오랜만에 마이크 잡아서. 근데요, 어머님 말씀 사이사이에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직접은 안 하셨는데요. 표정이 그랬어요.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수진 씨가 물었어요.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혼하셨죠? 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까 복례 어머님이 살짝 말씀하시길래요. 제가 비슷한 처지라서요. 저도요. 이혼했어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혼도 빨리 잘하더라. 젊어서에서 좋은 점도 있고 젊어서에서 더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뭔데요? 늦게 깨닫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게 낫다는 거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경제적인 건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요. 연금 조금, 급식 도우미 조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어머님 이름으로 된 연금이나 적금, 보험 같은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네. 결혼하고 나서요. 없어요.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제 이름을 지키는 법. 낯선 말이었어요. 이거 제가 하는 모임인데요. 엄마 재무학교라고 이혼 여성들이랑 어머님 연배분들 모시고 돈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해요. 내가 지금 와서 그런 걸 배워서 뭐해요? 지금 와서 배우면요. 지금 이유가 바뀌어요.
안 배우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고요. 지금 이유가 바뀐다.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민자야, 너 지금 뭘 제일 무서워하냐? 돈도, 병도, 외로움도 다 무서운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일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배워서 손해볼 건 없지. 그래서 70셋에 인생 첫 재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화이트보드에 수진 씨가 크게 써놓았어요. 내 이름, 내 통장, 내 인생. 지금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다들 세다가 웃기도 하고 한숨도 쉬었어요. 저는요. 생활비 통장 하나, 연금 통장 하나. 2개요. 2개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2개를 어떻게 지킬지 같이 생각해봐요. 한 달에 무조건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58만 원이요. 월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지금 들어오는 돈은요? 연금이랑 급식 도우미 해서 105만 원 정도요. 그럼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남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 겨우 버티는 구조를 조금은 모이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요? 모인다고요? 제 돈이요? 예. 예를 들어 약값 8만 원 나오시죠?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 주는 제도도 있어요.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도 무료나 1,000원짜리 많고요. 그걸로 한 달에 10,000원, 2만 원 줄이면 그게 다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00원, 2만 원이 모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한 달에 3만 원씩 모으면 1년에 36만 원. 5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어머님 연세에 180만 원은 병원 한 번 덜 걱정하는 돈이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손주 용돈 한 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제게 말해봤어요. 수진 씨랑 저는 자주 보게 됐어요. 어머님, 자식분들이랑은 요즘 연락 자주 하세요? 많이는 아니에요. 아들은 명절 때 안부만, 딸은 외국에 있으니까 카톡 가끔.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였죠. 저희 엄마도 똑같이 들었어요. 이모들이 그랬대요. 남편이 나빠도 그냥 참고 살아. 어디 가서 노인네를 누가 받아줘. 그럼 당신들이 대신 살아줄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번쩍했어요. 그래,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어머님, 이혼은요, 잘했다 못했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이에요. 이제는 누가 어머님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 탓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 말이 아프면서도 시원했어요. 그래. 이제부턴 누구 탓도 하지 말자. 내 선택, 내 책임이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젊은 분들 계세요? 50, 60, 30, 40. 지금 통장 한 번만 보세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거 몇 개인지,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부터라도 확인하면요. 저처럼 70셋의 계산기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던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왜? 엄마 어디야? 집이지 어디겠냐?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왜 무슨 일 있냐?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순댓국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엄마 살 좀 빠졌네. 밥은 챙겨 먹고 다녀요? 내가 그런 소리를 다 하네. 엄마 힘들죠? 왜 내 눈에 그렇게 힘들어 보여?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 엄마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나 되게 화났어요. 알지?
나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아버지 모시고 엄마까지 따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 막혔어요. 그래서 그날 그랬구나.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네. 그게 나도 도망치는 말이었어요. 근데요, 엄마. 그 뒤로 엄마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어떤 감정인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밥하는 엄마, 치우는 엄마, 우리를 위해 사는 엄마였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혼한다고 딱 나가니까 그 뒤에 있는 엄마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말할 때 저도 그냥 밥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미안해요, 엄마. 야, 임마. 왜 내가 미안하냐?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지.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와서 후회되냐? 진짜 엄마 장난치지 말고요. 연금 60, 이자 조금 알바 끊겨서 이제는 75도 안 돼. 월세 내고 나면 17 정도 남지. 그걸로 한 달 버텨요? 버틴다기보단 줄이고 또 줄이고 사는 거지. 고기 같은 건 밖에서 싸게 먹는 날만 먹고 집에서는 된장국에 김치면 되지 뭐. 엄마,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해요? 내가 묻지도 않았잖아. 엄마, 솔직히 나 아직도 엄마가 이혼한 걸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한 말은 이해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려고요. 내가 뭐, 나 모시겠다고 집으로 데려갈 것도 아니면서. 아니요. 엄마는 이제 누굴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니까. 다만 넘어질 때 잡아줄 손 하나쯤은 있게 하고 싶어요.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 엄마도 살고 싶다는 거. 그래, 알겠다. 최준호 씨. 엄마, 이제는 한민자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 한민자 씨다. 너희 엄마 하면서 살다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죽기 전에 이렇게 한 번은 마주 앉아 얘기할 시간이 있었다는 게. 딸아이랑도 영상통화를 자주 하게 됐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도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이혼 빨리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넌 조금 빨리 깨달았으니까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죠. 아들이 가끔 돈을 보내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내가 손 벌려서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준호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것도 내 선택이었어요. 가끔은 손주에게 줄 과자를 사들고 아들 집에 가요. 할머니, 또 왔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오는 애들 덕분에 제 노후가 조금은 더 따뜻해졌어요. 복래 씨가 전화를 했어요. 민자 씨, 나 오늘 동호회 가는데 같이 갈래? 동호회요? 복지관 노래 동호회. 가입비도 없고 그냥 노래만 하면 돼.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어. 나도 그랬어. 한 번만 같이 나와봐. 그래서 갔어요. 새로 오셨어요? 어서 와요, 언니. 여기서는 누가 이혼했든 사별했든 안 묻습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불러요. 민자 언니 맞죠? 네. 한 곡 하실래요? 그날 제가 부른 노래가 해뜰 날이었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중간에 목이 메었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언니 감정이 사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제게 말해봤어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던 그때
급식 도우미 일이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부터는 급식 도우미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정리하라고 해서. 저 내년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70내시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괜찮아요. 몸이 요즘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니었어요.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이 사라지는구나. 집에 와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연금 40만 원, 이자 15만 원, 아들이 보내주는 돈 30만 원, 합쳐서 85만 원, 월세 58 빼면 27만 원, 약가, 식비, 교통비 2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진 씨, 일 끊겼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또 17만 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일자리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수진 씨랑 같이 구청 복지과에 갔어요. 70내시시면 공원 관리는 힘드실 거고요. 경로당 관리는 어떠세요? 경로당 관리요?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한 달 25만 원 정도 나와요. 25만 원.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할게요.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어머님, 저희 재무학교에서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시작했어요. 뭔데요? 어르신들 중고 거래 도와드리는 거예요. 집에 안 쓰는 물건 팔고 필요한 거 싸게 사고. 나 같은 사람이 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 한번 집 정리해 보세요. 의외로 안 쓰는 것들 많아요. 집에 와서 짐을 뒤졌어요. 옷장, 서랍, 선반. 결혼할 때 받았던 이불. 한 번도 안 쓴 그릇 세트. 애들 돌 사진 앨범. 생각해보니 이사 올 때 그냥 싸운 것들이었어요. 수진 씨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어머님, 이거 중고로 팔면 1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일주일 뒤 정말로 팔렸어요. 12만 원. 누군가 와서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물건 감사합니다. 그 12만 원을 통장에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 이것도 내 돈이구나. 경로당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았어요. 민자 씨, 손이 빠르네. 제가 평생 이런 일만 했거든요. 그래도 힘들 텐데. 나이가 나이니까. 힘들죠. 근데 안 하면 밥 못 먹으니까요.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다들 알았거든요. 우리가 왜 70 넘어서도 일하는지.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손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자 씨, 괜찮아요? 잠깐만요.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보건소에 갔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약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2만 원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로당 일로 25만 원 받는데 약값으로 12만 원 나가면 13만 원밖에 안 남는데. 선생님, 약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어머님,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약 안 드시면 쓰러지실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야, 민자야.
너 이러려고 이혼했냐? 남편 옆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나왔는데 혼자 사는 게 더 힘드네. 그날 밤 수진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경로당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복내 어머님이 걱정돼서 연락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던 거예요. 어머님, 내일 병원 같이 가요. 보건소 말고 복지관에서 연결해주는 병원 있어요. 거기는 약값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수진 씨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한 달에 85만 원 정도요. 그럼 약값 절반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절반이요? 네. 한 달에 6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6만 원.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이런 제도들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직접 알아봐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희 재무학교가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배우고 있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자야, 나 상철이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뭐지 또? 문자를 열어보니 이렇더라고요. 나 병원이다. 큰 수술 앞두고 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문자 한번 보낸다. 처음엔 그냥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제 와서.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쿵쿵 뛰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이 떨렸어요. 이 사람을 왜 보러 가는 걸까? 미련이 남아서? 아니야. 궁금해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어서였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왔구나. 안 오면 내가 또 꿈에 나올 것 같아서. 민자야. 왜? 너 잘 지내냐? 내 덕분에 혼자 잘 산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그날 그 말 기억나냐? 어떤 말? 길어야 한 달이라고. 내가 나 없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데.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그 말 한 번 듣기까지 43년 걸렸네. 너 참았지? 참았지. 힘들었지? 힘들었지. 근데도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은 진심 같았어요. 남편이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었어요. 23살짜리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거 봐라. 너 이때 진짜 예뻤다. 지금은 안 예쁘다는 소리네. 지금도 예쁘지. 근데 그때는 너무 예뻐서 내가 놓칠까봐 무서웠다. 뭐라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무서웠다고? 나 별거 없는 놈이잖아.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내가 너처럼 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만나서 솔직히 감사했어. 근데 그걸 표현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준 거야? 그것도 무서워서였어. 내 이름으로 뭐라도 만들어주면 내가 언젠간 떠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슬펐어요. 이 사람도 무서웠구나. 나를 잃을까봐. 그래서 더 꽉 잡으려고 했구나. 근데 그 방법이 틀렸던 거지. 상철 씨, 왜? 난 떠날 생각 한 번도 없었어. 50년 동안. 근데 당신이 날 밀어냈어. 내 돈이라고 했을 때. 알아. 그거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더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원망, 후회, 감사, 미안함이 다 뒤섞인 시간. 민자야, 너 이제 뭐 하면서 사냐? 경로당에서 일하고, 노래 동호회 다니고, 돈 공부도 배워. 돈 공부? 응.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 통장 관리하는 법, 제도 활용하는 법. 그래, 잘하고 있네. 당신 없이도 잘 살아. 그래, 그래야지. 그게 맞아.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민자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뭔데? 너 나 미워하냐? 미워했지. 많이. 지금은? 지금은 그냥 50년 같이 산 사람.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 나도 고맙다. 뭐가? 그래도 내 월급 덕분에 애들 굶기진 않고 컸으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을게. 그리고 20살 때 나한테 사람이 성실한 게 제일이라고 말해줘서 고마웠어. 그게 내가 처음 들었던 칭찬이었거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잘 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남은 인생 잘 살자. 미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병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자야, 너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원망도 미련도.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요. 황혼이혼의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준비 안 한 나 자신이었어요. 남편에게 다 맡기고 나는 모른 척 했던 것.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았던 것.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 그게 제 진짜 적이었어요.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진 씨, 오늘 전 남편 만나고 왔어요. 어떠셨어요? 미안하다는 말 들었어요. 43년 만에. 그래서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이 말 진작 했으면 우리 이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머님, 진작 그 말 들었으면 지금 어머님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님은 당신 이름으로 사시잖아요. 당신 통장으로 돈 받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잖아요. 그게 진짜 어머님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진작 미안하다고 했으면 저는 또 참았을 거예요. 또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이름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새벽에 일어나도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고구마 하나 구워 먹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아침이었어요. 복지관 가서 노래 부르고 수진 씨 수업 들으면서 아직도 새로 배웁니다. 74시 되어도 75이 되어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가끔은 손주에게 줄 과자를 사들고 아들 집에 가요. 할머니, 또 왔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오는 애들 덕분에 제 노후가 조금은 더 따뜻해졌어요. 손주가 저를 안고 말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 할머니 집이요?
응.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 그 말을 하는 제가 뿌듯했어요. 여전히 부자는 아닙니다. 연금 40만 원에 이자 15만 원. 경로당 일로 25만 원. 아들이 보내주는 돈 30만 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월세 35만 원 내고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내고 약값 6만 원 내고 식비 교통비 쓰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남아요. 그걸 모아요. 3개월에 한 번씩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통장에 쌓여요. 통장 잔고를 보면 아직도 사라질까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거. 누가 내 손을 비틀어 저쪽으로 가라 강요하지 못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인생. 지난주에 수진시 재무학교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65살 되신 분이었어요. 남편한테 맞고 사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무서운 게 당연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언니는 저보다 10년 빨라요. 1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언니, 저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볼게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제 지난 2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어제 노래 동호회에서 새 노래를 배웠어요. 제목이 나의 살던 고향은이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의 살던 그 시절은 꿈도 많고 참기도 많았지만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시절.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복래 씨가 말했어요. 민자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 단단해 보인다. 그 말이 좋았어요. 70세 이혼하고 74세 제도를 알았고 75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 너무 늦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 이런 생각 드셨나요? 저도 그 말 수백 번 했어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말,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으로 채워보세요. 나를 위해 걷는 10분, 나를 위해 쓰는 5천 원, 나를 위해 하는 한마디. 그래, 나도 살아야지. 그게요, 노후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보실 수 있으세요?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한 달에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50대, 60대, 40대, 30대. 지금 확인하세요. 저처럼 70세 계산기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제가 못한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연금도 넣고 적금도 들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도 만들 수 있어요.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정을 위해 사는 것과 나를 잃어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내 이름을 지켜야 해요. 제 이름은 한민자. 70세 이혼해서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엄마, 당신 아버지, 혹은 미래의 당신 이야기 같다면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만 조용히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우리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 얘기해보자. 어제 저녁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야, 민자야. 너 잘 살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후회는 없다.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거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참 좋았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을 느끼려고 70셋에 문을 나섰구나. 늦었지만 나왔구나.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당신 이름으로 사는 바람을.